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소수의 덧셈과 뺄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64쪽과 65쪽, 수익책은 44쪽과 45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거 배웠어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요. 이 피자 한 판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 됐고요. 다시 10으로 나누니까 0.01, 다시 10으로 나누니까 0.001로 변했습니다. 10으로 나눌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자의 양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반대로 0.001을 10배 하면요 0.01이 되고요. 0.01을 다시 10배 하면 0.1, 0.1을 10배 하면 1로 변했습니다. 10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자의 양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배웠죠. 10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소수점을 기준으로 모든 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어요. 1, 2, 3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마치 소수점만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의 크기도 점점 작아졌죠. 반대로 10배를 하면 할수록 모든 숫자들을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긴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쉽게 소수점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0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수는 커졌고요. 자, 이쯤에서 복습 퀴즈 하나 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소수를 읽어볼까요? 123.456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는요, 그냥 숫자만 읽어주면 돼요. 소수점 위는 자리 값까지 읽어줘야 됩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23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소수점 아래는 그냥 숫자 하나하나씩 읽어주면 돼요. 4, 5, 6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무엇일까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요, 소수점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바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4죠. 소수 둘째 자리 숫자는 소수점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숫자니까 5가 되고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요, 6이 되겠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자연수에서 보면 되겠죠. 여기가 바로 100의 자리니까 1 되고요. 소수 첫째 자리 수가 나타내는 값은 4인데요. 이 값은요, 0.1의 자리인데 0.1이 총 4개 있으니까요. 0.4를 나타냅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수가 나타내는 값은요. 소수 둘째 자리는 여기 있죠. 여기는 0.01의 자리예요. 0.01이 총 5개 있으니까요. 0.05가 되겠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수가 나타내는 값은요. 여기 있습니다. 0.001이 총 6개가 있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0.006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배를 하면 수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10분의 1배라는 뜻은요, 10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누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자 양은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지죠. 그래서 10분의 1배를 하면 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수의 크기가 작아지려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할까요? 자, 원래 여기 있던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기면 수의 크기가 작아질까요? 아니면 원래 여기 있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수의 크기가 더 작아질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가 맞습니다. 12.3456, 1234.56이에요. 우리가 수를 읽어봐도 어떤 수가 더 작고 어떤 수가 더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아래 수는요, 1234가 됐어요. 원래 수는 123인데 아래 수는 1234. 읽어보니까 어떤 수가 더 커졌는지 어떤 수가 더 작아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칸을 옮기면 될까요? 10분의 1, 10으로 한 번 나눠줬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3.456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12.3456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0분의 1로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한번 나누고요. 또 10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10으로 두 번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피자로 표시하면요. 피자 한 판이 있고요. 이 한 판을 10으로 한번 나누고요. 다시 한번 더 10으로 나눈 게 바로 이거예요. 분수로 표시하면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10으로 한 번씩 나눌 때마다 소수점이 한 칸씩 이동하죠. 100분의 1이란 말은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으로 나눈 것을 총 두 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칸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움직여 볼게요.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움직이면 1.23456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1000분의 1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자 한 판이 있고요.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걸 다시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1000분의 1이에요. 1000등분한 것 중에서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10분의 1, 10개씩 나눌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잖아요. 1000분의 1은 10개씩 총 3번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3칸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소수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거기에 소수점을 쿵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이 되죠.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0.123456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10배를 해볼게요. 10배를 하면 수의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피자 생각하면 돼요.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요. 한 판을 10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판을 10배를 한다. 10배를 한다는 의미는 피자를 10번 더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피자 한 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을 10번 더하는 것이 바로 10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피자를 엄청나게 많이 먹겠죠. 그 말은 수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과 또 같습니다. 수의 크기가 커지려면요.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옮겨야 할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소수점이 있었습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기면 12.3456이 됐고요. 여기 있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1234.56이 됐습니다. 수가 커지려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몇 칸을 옮기면 될까요? 10배를 했다고 했으니까 한 칸만 옮겨주면 돼요. 10배를 할 때마다 한 칸씩 옮겨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10배를 했으니까 한 칸씩 옮겨주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줄게요. 그랬더니 1234.56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의 크기만 읽어봐도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3.456이 원래 수인데요. 1234.56 읽어보면 바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는요. 10배씩을 두 번 한 거예요. 10배하고 10배. 100이라는 숫자는요. 10 곱하기 10. 다시 말하면 10배씩 두 번을 했다. 10배당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10배를 두 번 했으니까 두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있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키면 돼요. 한 칸, 두 칸 이동시켰더니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네 자리씩 나누면요. 여기는 만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2,345.6이라는 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1000배 해볼게요. 역시 똑같습니다. 1000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이라는 수가 나와요. 10배당 한 칸이므로 10배, 10배, 10배 총 10배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가져야 돼요. 가볼게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4칸씩 나눠볼게요. 여기가 만의 자리죠. 12만 3,456이 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소수점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점심은 아빠가 요리사. 아빠께서 고기를 굽는 동안 나는 깨끗하게 씻은 채소를 구웠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소고기 0.5kg, 돼지고기 0.3kg을 맛있게 냠냠. 가만, 우리 가족이 먹은 고기가 얼마나 될까? 지호야, 불이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단다. 아,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소고기 0.5kg, 돼지고기 0.3kg을 먹었는데요. 우리 가족이 먹은 고기는 전체 얼마가 될까? 이게 바로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이에요. 0.5는 소수 한 자릿수죠.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0.3도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지온의 가족이 먹은 고기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봅시다. 지온의 가족이 먹은 고기의 전체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온의 가족이 먹은 고기의 종류별 무게를 한번 알아볼게요. 소고기 0.5kg, 돼지고기 0.3kg입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소고기 0.5kg은요. 분수로 표시하면 10분의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조각으로 낸 것 중에 5조각이고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를 색칠하면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돼지고기 0.3kg을 분수로 고치면요. 10분의 3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에요. 3개를 색칠하면 되겠죠? 1개, 2개, 3개. 자, 요거를 그러면 분수로 표시해 볼게요. 10개로 나눈 것 중에서 총 색칠된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분수로 표시하면 10분의 8입니다. 요걸 소수로 표시하면 0.8이 되겠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지온의 가족이 먹은 고기의 전체 무게를 구하는 식을 먼저 써볼게요. 소고기는 0.5kg, 돼지고기는 0.3kg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해줄까요? 빼줄까요? 곱해줄까요? 나눠줄까요? 전체 무게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연수의 덧셈처럼 세로셈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0.5 더하기 0.3은요. 5와 3을 더하면 8이죠. 그리고 그대로 0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돼요. 0.8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림으로 구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온의 가족이 먹은 고기는 모두 0.8kg이 되는 거예요. 0.7 더하기 1.6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는 종이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0.7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지금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 되어 있습니다. 10등분 되어 있거든요. 0.7은요. 분수로 표시하면 10분의 7이죠. 10개로 나눈 것 중에 7개를 색칠하라는 말이에요. 7개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색칠했습니다. 1.6은요. 1 더하기 0.6이에요. 1은 전체 한 개를 다 색칠하라는 의미고요. 0.6은 10분의 6으로 고칠 수 있죠. 10개로 나눈 것 중에 6개를 색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한 개 다 색칠하고요. 6조각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를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기호가 있으니까요. 더해주면 돼요. 더해볼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조각들을요. 왼쪽으로 옮겨서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쳐볼게요. 또 이렇게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렇게 3개를 옮겼더니 정확히 피자 한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로 나타내면 1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도 1이에요. 남아있는 건 몇 개인가요?
남아있는 조각의 수는 3조각이 있습니다. 10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10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고요. 소수로 표시하면 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1 전체 2가 되고요. 0.3이니까요. 합치면 2.3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2.3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0.1의 개수를 세볼게요. 0.7은 0.1이 몇 개 모인 걸까요? 한번 볼게요. 1칸, 2칸, 3칸, 4칸, 5, 6, 7. 7개 모인 거고요. 1.6은 0.1이 총 몇 개 모인 걸까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총 16개 모인 거네요. 그러면 0.1이 총 몇 개가 더해진 거다? 7 더하기 16은 23이죠. 0.1이 23개면 우리가 2.3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모는 종이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방법 풀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풀 거예요. 세로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수점끼리 맞춰주세요. 여기 소수점 있고요. 여기도 소수점 있습니다. 소수점끼리 정확히 이렇게 맞춰주고요. 두 번째, 자연수의 계산과 똑같이 계산해 주겠습니다. 제일 끝에부터 계산하면 돼요. 7과 6을 더했더니 13이죠. 그래서 1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1의 자리 계산하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같은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돼요. 소수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같은 위치에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콕 하고 찍어주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2.3이에요. 첫 번째는요. 모는 종이로 계산했고요. 두 번째는 0.1의 개수를 세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로셈으로 계산했고요. 셋 모두 2.3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던 모는 종이, 두 번째 방법이었던 0.1의 개수 세기, 세 번째 방법이었던 세로셈.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좀 더 편하세요? 그렇죠. 세로셈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방법 1, 방법 2, 방법 3, 세 가지 모두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0.4 더하기 0.8. 우리는 세로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수점끼리 맞춰주세요. 자, 이거는 소수점끼리 맞춘 게 아니에요. 소수점끼리 맞춘다는 말은 이렇게 맞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수의 계산처럼 그대로 해주면 돼요. 제일 끝에부터 계산해주면 돼요. 4 더하기 8은 12죠. 그래서 1이 올라가고요. 2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1, 0, 0 더해주면 돼요.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수점 찍는 거 까먹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요. 소수점을 안 찍고 그냥 12로 둡니다. 그러면 12와 1.2는 전혀 다른 수예요. 반드시 소수점까지 찍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5 더하기 2.9. 첫 번째는 소수점끼리 맞춰주세요. 자, 이거는 소수점끼리 맞춘 게 아니에요. 맞춘 거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자연수의 계산과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제일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앞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5 더하기 9는요. 14죠. 그래서 1이 올라가고 4가 내려옵니다. 두 번째, 1, 3, 2 더해 주세요. 더하면 6이 되죠. 여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소수점 찍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4라는 값을 얻어야 됩니다. 옥수수 1.3kg과 고구마 1.2kg을 샀어요. 산 옥수수와 고구마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봅시다. 일단 소수점끼리 맞춰주세요. 1.3과 1.1을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산 옥수수와 고구마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덧셈식이 되겠습니다. 자, 더해주면요. 자연수의 계산과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3 더하기 2는 5고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꼭 찍어주면 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5kg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거 배웠어요.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오는 종이를 이용했고요. 두 번째는 0.1의 개수를 셌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로셈을 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요. 세로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는 종이로 구하는 방법, 0.1의 개수를 세가지고 구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원리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소수 한 자릿수의 뺄셈을 해볼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설명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풀다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